안녕하세요. 스포츠 24의 조윤경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0명이 싸운 이란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확정은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전에서 결정나게 됐는데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6만 3천여 명 붉은 악마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 운명의 이란전에 나선 신태용 감독. 경기 초반부터 이란 골문을 두드립니다. 장현수의 헤딩슛! 아쉽게 골대를 살짝 벗어납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확정자들의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득점 없이 후반에 접어든 대표팀. 공중볼을 놔두다 김민재가 쓰러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란의 에자톨라히 고의로 발을 썼습니다. 결국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이 빠져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그러나 좀처럼 이란의 골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김신욱 카도 먹히지 못했고 베테랑 이동국은 출전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결국 골은 그냥 골대를 향한 유슈팅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0대0으로 답답한 경기를 끝낸 대표팀.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에 패하면서 조 2위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시죠.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러시아로 가는 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란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TV로 봤는데요. 평가를 하자면 무승부였지만 정말 한순간도 안타깝거나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될 만한 장면이 없었어요. 아. 골이 될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유슈팅이 하나도 없었죠. 연기였었죠. 네. 그리고 후반, 초반 상대가 퇴장했는데 11대 10으로 싸웠지만 그렇죠. 정말 이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었고 공격 전술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우즈베크전에 올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 마지막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정말 아쉬운데요. 이 베테랑 이동국 선수 활용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이제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겨놓고 이제 교체 투입이 됐어요. 마지막 이제 교체 카드였는데요. 네. 이제 토탈 한 6분 정도 뛰게 됐는데 뭔가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었죠. 슈팅 한 번 기록하고 이제 경기를 끝냈어요. 신태용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1분을 뛰어도 이동국 선수의 결정력을 믿었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를 남겼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네.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다른 상황도 있는데 이란이 이제 4-4-1로 이제 퇴장 이후에 변화를 줬었거든요. 이번 4-3-3 전서 4-4-1로 바꿨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공격의 무게중심을 좀 실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이란의 역습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격에 좀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김신욱, 이동국 전북에서 투톱 카드를 가끔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 교체 카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경기장 잔디 상태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좀 심각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잔디 문제는 이제 경기 전부터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심해도 조금 정도가 너무 심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수들이 움직일 때마다 경기장 잔디가 파이고 들리는 모습을 쉽게 이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이란 선수가 일례로 그 측면에서 이제 질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정말 무슨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잔디가 뛸 때마다 이렇게 들리는 장면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은 이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비판 수위가 높아졌고요. 손흥민 선수는 아예 작정한 듯이 이런 잔디에서 좀 이기는 것, 좋은 경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신태용 감독도 경기력에 가장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잔디였다. 물론 이란도 같은 조건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걸 핑계라고 조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 상태가 좀 심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했어야 했다라는 지금 의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잔디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 잔디 상태가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체력 소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디가 달리는 선수들의 발을 이제 잡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 그렇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이란이 굉장히 수비 전형으로 탄탄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비를 뚫으려면 좀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도 잔디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남은 한 경기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전 절대 놓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본선 진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뭐 최상의 시나리오는 역시 우즈베크 원정에서 이기면 남은 뭐 다른 팀 경기 결과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이제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비기거나 만에 하나 지면 이게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는데 현재 지금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를 2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비기고 시리아도 비기거나 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비기고 시리아가 이란을 이긴다면 물론 이란이 조금 더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긴 합니다만 시리아의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 3위로 가는데 지금 이 B조의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호주가 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은 플레이오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즈벡 상대 전적에서 우리가 10승 3무 1패로 이제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도 5승 2무고요.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이제 우리가 무승부를 거뒀고 더구나 한 골은 자책골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이동국 선수가 이제 우즈베크를 상대로 여태까지 4골을 넣었어요. 이동국 선수 얘기를 우리가 앞서 했습니다만 이동국 선수가 좀 그 어떤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만큼 이번에도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야구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심판 스캔들로 지금 KBO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최근에 드러난 건데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보면 2014년에 물러난 이제 최규순 심판과 각 구단들이 부정한 돈 거래를 한 것이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거고요. 네. 최 심판에 돈을 준 구단은 두산, 기아, 삼성, 넥슨 일단 4개의 팀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4개 팀 모두 이제 뭐 사실을 시인을 했고요. 지인들까지 합쳐서 한 3천여만 원 정도를 받아서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각 구단들은 이제 경기 조작이나 승부 조작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검찰도 그런 혐의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팬들이 조금이라도 이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만한 여지가 있다면 그렇죠. 그건 이제 스포츠로서 생명을 잃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결과를 알 수 없어야 하고 거기서 이제 감동과 또 카타르시스가 나오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거는 스포츠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을 야구 경쟁이 한창인 요즘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커 보이는 팀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팀당 이제 뭐 18경기에서 26경기가 남았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어떤 순위도 확정되지 않았고요. 막판에 10경기 이내가 남을 때까지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팀도 순위가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중요할 때 악재가 터져나오는 구단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두 기아인데 기아가 가장 유일한 약점이 불펜이거든요. 홍건희, 김윤동, 임창용, 김세현 선수까지 마무리로 나오고 있지만 누구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를 기다렸어요. 바로 윤성민 선수인데 어깨 수술 이후에 재활을 거쳐서 후반기에 합류할 예정이었는데요. 다시 이제 통증을 느껴서 1군 합류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LG는 이제 공들여서 데려온 외국인 타자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론이라고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순위로 뽑힌 선수고 네. 1,400경기 이상을 뛰면서 홈런도 100개 이상 때린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타자들 중에 정말 손가락 꼽을 만큼 경력이 화려한 선수인데 네. 성적이 조금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구단이 2군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선수가 2군으로 안 가고 집으로 갔습니다. 네,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 버렸고 네.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조금 아쉬웠던 게 성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2군 통보를 한 구단의 결정도 조금 아쉬웠고 네. 그렇다고 이 비싼 몸값을 받고 온 선수가 집으로 간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죠. LG로서는 굉장히 이제 치열한 5강 경쟁하는데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 두산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펄펄 날던 김재호 선수가 몇 경기 못 뛰고 다시 수비를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1군에서는 제외된 상태고요. 네. 아무래도 두산은 이제 가을 야구를 해야 되고 3년 연속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김재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스하키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창에서의 돌풍을 예고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오늘 아시아 리그에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하키 아시아 최강팀을 거리는 아시아 리그가 대장정에 막을 올리는데요. 올해로 15년째를 맞고요. 아시아 리그에는 이번에는 우리나라 3팀과 일본 4팀, 또 러시아 1팀 등 총 8팀이 참가 열띤 우승 경쟁을 펼칩니다.
올 시즌 아시아리그는 정규리그 상위 5팀이 평창올림픽 이후인 내년 3월 플레이오프를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립니다. 네, 기적을 일궈낸 아이스하키 선수들입니다. 아시아리그에서도 멋진 활약 펼쳐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에서 SK 와이번스로 그리고 NC 다이노스까지 이호준 선수의 야구 인생은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이어 현장 인터뷰에서 이호준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이호준처럼이라는 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굴곡이 네,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비꼬는 말이었죠. 네. 그런데 NC 다이노스 5년의 야구를 하면서 팬들의 눈치 이런 게 아니라 팬들이 그걸 응원해주면서 별명이 로또준이라는 그런 별명, 인생은 이호준이라는 별명들이 좋게 승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만족합니다, 지금. 해태 타이거즈 때는 정말 못 모르고 야구하고 SK 와이번스 때는 정말 야구를 전투적으로 막 너무 지 생각은 버릇없이 정말 그랬다면은 NC 다이노스에서의 5년은 정말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야구를 다 한 것 같아요. 가장 빛났던 순간 역시나 뭐랬던 저희 첫 승했을 때 그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 모든 선수들이 정말 지금도 못 잊겠어요. 그 어린 친구들이 그 연패 중에 정말 야구장이 지옥 같았을 때야.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첫 승했을 때 그런 부담감을 날리면서 그 정말 좋아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 얼굴들을 못 잊을 것 같아요. 뽑아먹는 투수에서 프로 와서는 투수로 잘 성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 투수를 그만둔 건 정말 제 인생이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할 때부터 투수하기 싫었어요, 사실. 저는 손모가지를 끼고 싶고 장갑을 끼고 싶고 이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입단할 때 타자로 입단하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일찍 투수를 그만두고 타자를 해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야구하고 있는데 지금 투수 안 시키고 야구 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19살에서 20살. 왜 그때는 더 큰 꿈을 못 가졌나. 지금 메이저리그 가서 야구하는 친구들만 보시면 너무 부럽거든요. 그때 나도 그런 꿈을 갖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 목표를 그쪽으로 잡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0살의 이호준에게 한번 직접 그러나 뭐 그때도 잘 견뎌주고 잘 했는데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면은 정말 그때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갖고 뭔가를 준비를 했다면은 더 좋은 데서 야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도 너 지금까지 야구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견하고 잘했다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너한테 응원하면서 박수를 치고 싶다. 고생했다. 마지막을 멋있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최고 목표는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서 마운드에서 선수들한테 행가를 한번 받으면서 은퇴하는 게 최고의 목표고 지금 계속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선수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야구인이었다. 야구장에 나와서 야구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열심히 했던 그런 선수였다라고 팬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 2의 야구 인생을 살더라도 꼭 그 마음 가슴속에 품고 더 나은, 더 좋은 이호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 큰 응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